어, 오늘 수업은 이 한비자라는 책을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공부할 텐데, 음, 무척 어려운 책 중에 하나고, 지금 아까 좀 전에 그 준엽이랑 얘기한 대로 준엽이가 읽으면서 한자어도 너무 많고, 이게 모르는 말도 너무 많아가지고 읽기 어려웠다고 하는데, 당연한 얘기인 것 같아. 그런데, 어, 뭐 어려운 책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도전해보고 이렇게 좀 읽으면서 이 부분이 내가 어렵구나. 그러려 이런 책들을 적어도 고등학교 갈 때까지는 내가 읽을 수 있는 능력을 좀 길러야겠구나라고 생각한다면 발전이 있을 거고. 근데 이런 책 난 너 재미도 없고 너무 어려워서 못 읽겠어라고 그냥 단지 그냥 던져버리면 발전이 어려울 거니까 좀 어렵더라도 선생님과 같이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열심히 해서 어, 독해력을 이 문해력을 좀 더 높여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자, 일단은 한비자라는 사람이 살던 시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통상 한비자가 살던 시대를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하는데 춘추 시대와 전국 시대의 구분이 애매하긴 하지만, 요 춘추 시대와 전국 시대라는 이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그 시대 구분을 춘추 전국이라고 하고, 어떤 부분을 춘추 시대라고 하고 어떤 부분을 전국 시대라고 얘기하는 그 경계가 애매하긴 하지만, 대체로 뭐 기원전 403년 정도를 기준으로 이렇게 춘추 시대와 전국 시대를 나누는데, 그 춘추 시대 전에 주나라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주나라가 어 원래는 전체를 아우르는 중국을 아우르는 통일된 어떤 나라였어. 물론 이제 그 형태가 완벽한 현재의 국가와 같은 것이냐라고 하면 어 말하기가 좀 설명이 어려울 수 있지만, 어쨌든 당시에는 주나라 시대고 주나라가 황제 나라였는데, 그 주나라가 힘이 약해지면서 주나라가 동쪽으로 천도하는, 여기 주나라 나급으로 천도한 그 시기를 춘추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고, 그 춘추 시대는 지금 춘추 오패라고 하는 제나라, 그 다음에 진나라, 이 진나라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 진나라, 요 진나라랑 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초나라, 오나라, 월나라, 이 춘추 오패라고 하는데, 이 춘추 오패가 각각 특정 시기들의 이 주나라를 어, 우리가 대신한다. 주나라가 형식적으로라도 좀 살아있던 시대까지를 춘추 시대라고 하고, 춘추 시대 이 주나라마저 아예 없어져서 어, 이제 황제 나라가 없어졌으니 자신들이 황제다라고 하면서 나머지 나라를 통일하겠다고 끊임없는 전쟁을 하는 시기, 나라들 사이에 전쟁을 하던 시기라고 해서 그 시기를 전국시대라고 해. 그러니까 중국의 뭐 역사를 보면 항상 이렇게 통일된 어떤 하나의 나라가 있었다가 조각조각 여러 나라로 분열됐다가 다시 통일됐다가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이 이 중국의 역사인데, 춘추전국 시대에는 그 어느 때보다 중국이 분열된 채로 아주 오랜 시간을 지냈고, 이 춘추 시대를 이 진나라의 시황제가, 진나라 영정이라고 하는 왕이 전국을 다 통일하면서 진나라를 열고, 그래서 진나라, 우리가 중국을 지금 차이나라고 하는 것이 이 진나라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아마 중국인들이 우리는 중국인으로 하나야, 하나의 중국인이야라고 그런 인식을 갖게 된 시기는 이 진나라 시기고, 그 이전에는
나는 제나라 사람이야. 나는 진나라 사람이야. 초나라, 오나라, 월나라 사람이야라고 생각했던 시기가 춘추 시대고 이 춘추 시대는 그 전에 주나라라고 하는 황제 나라가 있는데 그 황제 나라가 힘이 약해지긴 했지만 형식적으로라도 이 제나라 환공 같은 사람들이 춘추 우패들이 진나라를 옹립해가지고 우리가 진나라를 보호해주는 큰 형님 나라다라고 주장하던 시기가 춘추 시대고 그마저도 주나라의 흔적마저도 없어져서 우리가 황제 나라다라고 주장하면서 각각의 싸우든 진나라가 망해서 위, 조, 한, 세 나라로 분열되던 시기, 그 시기를 우리 전국시대라고 하고 이 춘추 전국을 모두 통일한 나라가 진나라다. 진나라가 바로 망해서 나중에 한나라. 그래서 우리가 한자니, 뭐 한족이니라고 하는 것들이 다 이 차이나 진 시대와 그 시대를 바로 연결한 고조 유방이 세운 한나라. 이렇게 해서 중국의 아이덴티티가 생기는 시기다. 그러면 그 제자 백가는 뭐냐? 자라고 하는 것이 선생님이란 뜻이야. 어떤 사람은 이 자가 아들 자인데 사람 자라고 해서 사람다운 사람 혹은 선생님 이런 뜻을 갖고 있대. 그래서 공자는 원래 이름이 구고 그래서 공군데 공선생님 혹은 맹자는 원래는 맹간데 맹선생님 이런 식으로 성씨를 따서 공자, 맹자, 노자, 장자 혹은 뭐 순자 그다음에 한비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자를 붙여서 존칭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제자는 이 제자가 여러 제자야. 그러면 뭐야? 제자백가 시대다라고 할 때 제자는 여러 선생님이란 뜻이고 백가는 가는 어떤 거냐? 집가자인데 우리가 전문가 내가 어떤 일가를 이루었다라고 할 때 어떤 전문 지식, 자신의 일가를 이룬 것을 가라고 하는데 백은 온백자라고 하는데 딱 100가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많은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제자 백가의 시대다라고 하면 여러 사상가들, 공자맹자, 노자장자, 순자, 한비자, 묵자 등등의 여러 선생님들이 각각의 여러 전문 분야들, 유가라든지 뭐 도가라든지 법가라든지 혹은 뭐 묵자가 겸해를 주장하면서 묵가를 얘기한다든지 하는 이런 여러 선생님들이 지식을 갖춘 어떤 선생님들이 고유한 자신의 사상을 바탕으로 이런 무리들 유가도가 법가, 묵가라고 하는 무리들, 전문가 집단을 형성하기 시작한 시대가 바로 이 춘추전국 시대, 다른 말로 제자백가의 시대, 혹은 뭐 백화쟁명의 시대, 여러 꽃들이 다투어 피어나는 시대, 뭐 이런 식으로 일컬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뭘 공부할 거냐면 지금 법가 사상가 중에 한비자, 물론 이제 순자는 이 육아로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는데 어쨌든 법가 사상가 중에 한비자의 사상을 통해서 이 춘추전국 시대를 통일한 이 진나라 시황제가 한비자의 법가 사상을 바탕으로 이 춘추전국을 종결하고 이 모든 것을 다 통일한 강력한 그 진나라를 세웠는데 그 진나라의 통치 이념, 통치 이데올로기 사상이 바로 한비자라는 책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 법치라는 얘기, 물론 이 우리의 법치라고 하는 것이 서양의 뭐 베카리아라든지 근대 법사상가들이 만든 법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그 전에 이제 뭐 서양식의 어떤 입헌군주제, 헌법이 있고 헌법 밑에 왕이 있는 이런 형태의 근대법에 영향을 받은 우리 법이 있단 말이야. 하지만
우리 법은 이제 서양식 법을 가져온 건 맞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런 법의 이데올로기나 이런 것들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완전히 서양의 것이냐, 서양의 법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이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법의 감정들, 법은 만민이 평등한 것이지, 법은 귀족이라고 하더라도 같이 지켜야 되는 거지, 법 앞에 만민은 평등하지, 이런 사상들이 단지 서양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한비자의 유명한 구절인데 법불 귀라고 해서 법은 귀족에게 아첨하지 아니한다. 요런 말이 요즘도 지금 뭐 이렇게 그 회자될 정도로 TV에 자주 나오는 말이거든. 언론이나 이럴 때. 법불학이다 그러면 법은 만민 앞에 평등해. 이런 말들로 쓰인단 말이야. 그런 의미로. 그것이 어디 나온 것이냐? 우리가 지금 오늘 공부하고 다음 주까지 공부할 한비자의 사상에서 나온 것이고 그 사상이 사실은 기원전 221년에 진나라가 세워지기 이전에 그 직전에 한비자라는 사람이 구축한 어떤 그 세계관, 이데올로기 이런 식으로 해야 통일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야 좋은 나라, 백성들이 힘들지 않은 나라 만들 수 있어요. 라고 제안한 법과 사상에 기반을 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춘추전국 시대는 통일된 주나라의 권위가 약해지면서 여러 제후들, 제나라, 그 진나라, 오나라, 월나라, 초나라 이렇게 여러 나라로 나뉘었던 그 전국 시대를 지나서 아예 진나라까지 없어져 버린 전국 시대. 이런 시대로 가면서 약육 강식의 시대가 도래했다. 약육 강식은 뭐야? 약한 고기를 강한 놈이 잡아먹는다. 결국에는 어떤 명분이라기보다는 현실적으로 부국강병해서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인구를 늘리고 얼마나 생산력을 많이 늘려가지고 얘네들이 일사불란하게 합리적으로 움직이게 해서 내가 남의 나라를 침략해서 그 나라를 우리나라로 만들 수 있냐. 이렇게 모든 나라를 다 평정하면 커다란 과거의 주나라 같은 온 중국을 다 통합하는 어떤 강력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래야 전쟁이 끝날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시대. 그런데 각각이 다 자기 중심으로 세계를 평정해서 천하를 통일하고 싶었던 이 약육강식의 시대에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사실은 인재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인재들이 누구야? 바로 제자, 백가들이지. 그 중에 하나가 한비자고 그 한비자의 사상이 물론 다른 사상들하고 경쟁과 혹은 그 어떤 영향 관계 속에서 한비자의 법과 사상이 나왔지만 그 법과 사상 중심으로 중국이 통일됐다라고 하는 것은 뭐 주지의 사실이죠. 이 전국시대 얘기가 나오면서 철제 농기구가 보급되니까 생산력이 증가되고 인구가 늘어나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공자, 우리 유학을 만든 우리가 뭐 천년 이상의 유학의 나라인데 그 유학을 만든 공자. 묵자가 너희한테는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기회가 되면 뭐 내년 정도에 묵자도 선생님 한번 같이 너희들과 읽고 강의를 해볼 생각입니다. 이 묵자 역시도 어떻게 하면 이 전국 시대를 끝낼 것이냐, 전쟁을 끝낼 것이냐라고 고민한 사람인데 겸해 공자가 자신의 부모한테 효도하고 자신의 나라의 임금께 충성하는 것은 묵자가 볼 때는 이건 별애라고 해서 차별적인 사랑이다. 이런 내 나라, 내 가족, 내 엄마, 내 아이 이런 관념들에서 벗어나서 두루 겸자인데 두루두루 사랑해야 전쟁이 멈춘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약육강식의 현실이 있으니 비공이라고 해서 공격하는 것을 반대한다. 그래서 묵가사상가들은 공격하는 나라가 있으면 수비하는 약소국들이 있을 거잖아. 그래서 그 약소국들을 도와서 공격하는 나라를 물리쳐주고 보호해주는 역할들을
춘추전국 시대에 꾸준히 해봤단 말이야. 전쟁에 사용되는 무기도 개량하고 수비 무기 중심으로. 그리고 어떻게 하면 공성전, 쳐들어오는 애들을 성에서 잘 효과적으로 막아가지고 이 공격하는 남의 나라 침략하려고 하는 왜 내 나라만 중시하고 남의 나라를 무시하고 뭐 이런 생각들을 벗어나야 한다라는 겸해 사상을 바탕으로 수비하는 사람들 도와주고 수비하는 사람 도와줬는데 역사가 우리가 스포일러지만 진나라가 다 통일을 하잖아. 그럼 제일 강한 진나라가 공격을 통해서 남의 성들을 다 무너뜨렸을 거 아니야. 그래서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했을 때 이 묵가의 제자들이 거의 전멸했어. 이들이 역사 속에서 전멸해 버려서 아직까지도 묵가의 사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이 잘 밝혀져 있지 않은데 어쨌든 남아있는 묵가 사상의 책들이 있고 묵자라는 책이 지금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어, 맹자 시대에도 이 묵자의 생각에 대해서 맹자가 아주 통렬하게 비판을 하거든, 전국 시대에도. 그런 걸로 봐서는 묵가 사상이 당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상이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백과, 선생님 아까 설명한 내용인데요. 육아는 공자, 맹자 중심으로 이는 사랑이야. 어떤 사랑이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일단 우리 부모 자식 사랑하는 것, 가족을 사랑하는 것. 그 마음을 잘 키워서 선한 마음으로 하면 내가 엄마 사랑하듯이 아빠 사랑하듯이 이웃 어른들을 사랑하고 내가 내 자식 사랑하듯이 이웃의 아이들 사랑하고 하는 이렇게 확충시키는 그런 방식의 사랑이 넓혀간다면 좋은 사회가 될 거고 전쟁이 멈출 것이다. 예라고 하는 것은 예절 같은 건데 왜 그러냐면 육아 사상가들이 볼 때는 인간의 욕망이 너무 커가지고 예의라고 하는 것으로 제어하지 않으면 사회가 이렇게 끊임없이 약육강식의 시대로 인간답지 않은 시대가 되니 우리가 예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힘으로 다스리는 패도 정치라고 하는데 힘으로 남의 나라를 통치하는 뭐 지금식으로 얘기하자면 트럼프처럼 막 관세 안 낼래? 아니면은 니네 내 말 안 들으면은 폭격기냐? 가가지고 폭격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패도 정치, 힘의 정치는 나쁜 것이고 왕도 정치, 사랑과 예의를 바탕으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스리는 왕도 정치를 해야 왕도 정치하는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의 신임을 받고 믿음을 얻어서 큰 나라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공자 맹자의 육아 사상이고 이런 전쟁 시기에 무의자양, 자꾸만 인위적인 방식으로 사회 제도로 인간을 억압하고 예의로 얽어매고 도덕으로 얽어매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게 아니다. 그냥 인위. 그것은 인위여서 인간이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것들은 이걸 합치면은 이게 글자가 이렇게 되는데 이 거짓 위자거든. 위선 이렇게 할 때. 그래서 그것은 거짓이다. 진짜는 스스로 그러하다. 스스로 자자에 그러할 연자잖아. 스스로 그러한 대로 주어진 대로 오리의 다리가 짧으면 짧은 대로 살고 그 오리가 긴 하계 다리를 부러워하지 않는 것. 왜? 오리의 다리가 길고자 해서 다리만 길어지면 부리가 짧기 때문에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그냥 주어진 주어진 그대로 그 천성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이제 노자와 장자가 좀 다르기는 한데 결이 그런 식으로 통치를 백성들이 느끼지 못하게 그렇게 통치를 해야 된다. 자연스럽게 통치를 해야 된다 쪽이라면 장자는 그러한 통치 자체를 마치 우스꽝스러운 것처럼 얘기하고 정말 국가의 통제 안에 사람이 왜곡되지 않은 순수한 사람으로 인간다운 사람으로 살려면 그거보다 더 자유로워야 한다. 나를 올감해서 틀 안에 집어넣으려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서 변신하고 남의 노예로 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야 한다. 이런 게 이제 장자의 사상이죠. 우리 작년에 선생님하고 수업을 같이 들은 친구들은 이 장자를 같이 읽었었죠. 또 법가 사상은 순자가 육아의 일파인데 순자가 성악설을 주장했다. 이런 건 들어봤을 거잖아. 맹자가 성선설, 순자는 성악설.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 이거 써있네요.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예로서 차별적인 어떤 구분 지음으로써 욕망을 정해줘야 된다. 그래서 높은 사람은 욕망을 좀 풀어주고 낮은 사람은 욕망을 좀 더 작게 만들어서 낮은 사람, 윗사람을 거스르지 않게 만들어야지 세상이 질서 있게 돌아간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 순자인데 그 순자의 성악설을 바탕으로 한비자가 법가라고 하는 것, 물론 그 순자와 한비자, 순자의 제자가 한비자고 한비자의 친구가 이사고 그 전에 한비자 이전에 상앙이라고 하는 법가 사상가가 강력한 법으로 육아처럼 사랑이니 예절이니 명분이니 이런 얘기들이 정치를 잘 만들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악한 존재니 억압을 가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바탕으로 인간은 이득을 좋아하고 손해를 싫어하니 법을 지키면 이득을 주고 법을 어기면 형벌로서 강력한 형벌로서 절대 그 법을 어기지 못하게 해야 큰 나라, 좋은 나라 만들 수 있다. 그게 한비자한테 영향을 주고 한비자가 그 사상을 집대성해서 법가를 집대성하는데 그 법가를 바탕으로 진나라 시황제가 진나라를 세워서 중국의 춘추전국을 끝내는 거란 말이에요. 자, 물론 한 진나라 시기에는 그래서 그 도가라든지 유가의 사상을 다 거부하고 우리 진시황이 한 참혹한 분서, 갱, 유 사건을 들어본 친구도 있을 텐데 법가 사상이나 그 현실적으로 사용하는 농사책이나 이런 전문 지식 빼고 육아의 책 같은 것들을 모두 불태우는 것, 사상 통일을 위해서 육아의 사상을 억압하는 것이 분서, 책을 불태워 버리는 것이고 무식한 방식이죠. 그야말로 패도지. 왜? 육아가 이렇게 힘으로 다스리는 진시황에 대해서는 그럼 패도여서 망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니까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왕도 해야 된다. 그 헛소리처럼 들릴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갱유, 유학자를 생매장하다. 뭐 이런 뜻이. 그래서 진시황 때 이렇게 사상 통일을 하면서 만리장성 쌓고 이렇게 분열된 국가들, 분열된 채로 천년 이상 지냈던 나라들을 강제로 통일하면서 이 사상 통일이 뭐 효과적으로 잘 안 이루어져서 바로 초나라 한나라가 싸우는 초한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한나라 고주 유방이 한나라를 세웠는데 한나라는 지금 핍박받던 유가를 중심으로 세계를 구축한단 말이에요. 물론 유가가 나중에 도가의 사상도 받아들이고 법가의 사상도 받아들여서 순수한 유가라기보다는 한나라 때 유학은 그냥 관학, 그러니까 학교에서 가르치는 스탠다드한 형태의 커리큘럼으로서 육아다라고 했지만 그 육아가 그 이전의 순수한 육아라기보다는 노장 사상도 받아들이고 한비자나 순자의 생각도 좀 받아들인 좀 더 넓은 범주의 육아가 되었다. 그래서 그 육아가 오늘날까지 우리한테 전해지고 있다. 시기적으로 보면 어, 노자가 공자보다는 약간 더 나이가 많은 편이고요. 공자가 그 다음 정도 되고 묵자가 춘추시대와 전국시대에 이렇게 어, 나눠져 있었고요. 아까 얘기한 뭐 절약하고 사용을 백성들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지 말자. 그 다음에 뭐 비공 공격하지 말아라. 겸해 차별하는 사랑이 아니라 두루두루 남의 자식도 우리 부모 내 자식처럼 남의 부모도 우리 부모처럼 생각하다고 하고 우리나라 귀한 줄 알면 남의 나라 귀한 줄도 알아야지. 이런 게 겸해 사상으로 전쟁을 멈추자. 공격하는 나라
반대한다. 우리는 수비하는 나라를 위해서 같이 싸우다 죽겠다. 이런 것이 국가의 사상입니다. 공자의 세상은 전국시대에 와서 맹자가 이어받고 물론 이 시대에 순자가 또 맹자와 경쟁하면서 성선설, 성악설을 이렇게 각각 주장했고 당시에는 순자가 제나라의 직하라고 하는 중충역 시대의 가장 커다란 교육기관의 수장이었기 때문에 이 밑에서 상황이나 한비자 같은 법가 사상가들이 나왔다. 물론 순자까지는 유가로 분류를 합니다. 노장 사상도 도가로 같이 분류하긴 하지만 최근의 이론들 특히 뭐 강신주 선생이나 이런 사람들은 노자하고 장자를 도가로 함께 묶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노자는 국가주의라면 장자는 국가를 초월한 완전한 자유를 얘기하는 철학이니 이 노자 장자만큼 다른 사상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는 것이 뭐 노자 장자를 함께 묶을 수 없다라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도가로서 노장을 같이 묶어서 우리 도사가 나오고 뭐 옥황상제가 나오고 홍길동이 도술을 부리고 하는 그 도술의 노장 사상의 사상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을 잘 소개하고 있는 재미있는 영상들이 있어. EBS에서 정말 각 잡고 2019년인가? 더 전이구나. 더 전에 EBS 제자백과라고 하는 프라임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 제자백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렇게 드라마로 재현도 하고 물론 약간 이렇게 어색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 굉장히 고퀄리티의 재미있게 만든 다큐멘터리가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하는 이 제자백과의 사상이 너무 뭔지 너무 어려운데 선생님한테 처음 듣다 보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데라고 하면 유튜브에도 있고 뭐 이렇게 EBS 뭐 네이버에 쳐봐도 이렇게 조각조각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아 이게 국가 사상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자료니까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한비자라는 사람이 살았고 그 한비자의 사상을 후대에 이어받아가지고 한비자라는 책이 완성되는데 당시에도 한비자가 살고 있던 당시에도 이 한비자의 사상이 책으로 묶여가지고 유통됐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사실이야. 왜 그러냐면 한비자의 사상을 든 책을 진시황이 읽고 내가 이 위대한 사람을 한번 만났으면 죽어도 좋겠다라고 얘기했더니 친구 이사가 한비자를 이렇게 등용해서 데려왔다. 이런 구절들이 아마 선생님이 알고 있기로는 사바천의 사기, 한나라 때 쓰인 사바천의 사기에 남아있기 때문에 한비자 당시에도 한비자의 사상이 책으로 이렇게 유통되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한비자의 사기에 의하면 어, 이렇게 진시황이 감명을 받았다. 근데 어쨌든 한비자를 얻겠다고 진시황이 한나라를 공격해서 한비자가 전쟁을 말리는 사신으로 왔을 때 한비자를 이 진시황이 만났지만 이사라고 하는 친구가 한비자가 자신보다 더 뛰어난 역량을 갖췄고 진시황이라고 하는데 임금이 황제가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한비자를 더 똑똑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감옥에서 독살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비자 편을 우리 그 수업 시간에 일부 조금씩 좀 읽었는데 특히 월요일 수업반에 중학교 1학년 월요일 수업반에서는 세난이라고 해서 유세하기가 어려움에 대해서 이 편을 대표적인 편이 한비자의 세난 편인데 용의 영린 거꾸로 난 그 비닐을 건들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이제 수업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 유세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자신의 사상과 이론을 이렇게 써주십사라고 해서 자기의 의견과 자신이 등용돼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게 유세하는 건데 그것이 얼마나 어렵냐. 다시 말하면 남들을 설득해서 자신의 뜻하는 대로 설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한
내용이 바로 이 새 남편이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투옥당하고 음독자살로 마감했는데 그 나이가 49세니까 아마 선생님보다 한두 달 더 많은 나이에 이제 세상을 떴네요. 당시로는 뭐 49세가 뭐 그렇게 그 짧은 생은 아니겠지만 근데 어쨌든 천수 하늘이 준 수명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유세 과정에서 남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옆에 있는 사람 더군다나 친구의 시샘을 받아서 이렇게 독살당하는 그런 비극적 운명이라는 점에서 사실 그렇게 남을 설득하고 내 얘기가 받아들여지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얘기 그대로 자신도 유세하다가 이렇게 죽은 사람이 된 거지. 실리주의였던 그가 명실상부, 명분과 실제가 상부, 서로 부합해야 한다. 야, 명실상부의 뭐 최고 좋은 학원이 진심 팩토리야.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명실상부잖아. 그게 뭐야? 이름과 실제가 부합한다. 야, 사람들이 진심 팩토리 국어 선생님 국어 잘 가르친다라고 하더니 야, 그 실제랑 부합하네. 이게 명실상부인데 이런 말들이 다 한비자의 말에서 나온 것이다. 어, 일부 본문을 선생님과 같이 좀 이렇게 어디를 좀 읽어볼까라고 생각하다가 어, 그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거 조화라고 하는데 조화편인데 조는 발톱이란 뜻이고 발톱이고 아는 어금니라는 뜻인데 이빨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호랑이를 우리가 무서워하는 이유는 발톱이 무섭고 아웅 물어가지고 잡아먹는 이빨이 무섭기 때문이다. 이 얘기가 왜 나왔는지를 한번 독해를 해보겠습니다. 호랑이가 개를 이긴 이유. 현명한 군주가 자신의 신하를 통제할 때 사용하는 것이 두 개의 칼자루. 이 두 개의 칼자루는 형벌을 주는 것, 형. 그 다음에 덕을 베푸는 것, 덕. 뭐래? 호랑이가 개를 이기려면 발톱과 어금니가 있어야 되는데 발톱과 어금니 두 개의 무기가 있는데 이 무기는 뭐라고? 형벌 내리고 그 다음에 덕을 베푸는 거. 덕은 뭐야? 남한테 주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여기는 벌이고 여기는 상이야. 그러니까 한비자 전체를 관통하는 한 가지 얘기를 하면 인간의 본성을 바라는 거야.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고 악하니 상 받는 거 좋아하고 벌 받는 거 싫어한다고.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 그런데 이 얘기를 왜 주장하냐면 당시에 육아가 주류 사상인데 공자니 맹자니 이런 사람들은 명분, 예의, 백성들 모두 선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거야. 한비자의 법가 사상으로 볼 때는 하품 나오는 소리인 거야. 한심한 소리인 거야. 지금 앞에서 전쟁에서 사람들이 서로 죽고 죽이고 나라들끼리 분열해서 죽고 죽인 춘추전국 시대가 이렇게 오래됐는데 그 상황을 보면서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라든지 인간에게 잘 대해주고 예의를 지키게 하고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선한 본성을 북돋주면 좋은 나라가 되고 그런 좋은 나라가 커져가지고 이 전체가 싸우지 않는 행복한 세상, 대동사회가 될 것이다. 모두가 평등하게 잘 사는 사회가 사랑이 넘치는 사회가 될 것이다. 한비자가 볼 때는 하품 나오는 소리라고 얘기해요. 너무 이상적이어서 꿈꾸고 있는 이룰 수 없는 이야기야 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봐라 인간 본성들 참혹하게 악하고 이기적이잖냐. 저 이기적인 놈들을 다스려서 강한 나라 만들어가지고 남의 나라 침략해가지고라도 이 세계를 다 평정해서 조그마한 신하들이 황제의 강한 왕의 말을 빙자하고 지멋대로 굴어가지고 백성들 못 괴롭히게 강력한 권력으로
이 이기심 있는 귀족들을 통제해서 백성들이 풍요롭게 전쟁터 안 끌려가게 만드는 것이 차라리 낫다.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법가사상가고 한비자라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형에 처하는 것을 형이라 하고 공로를 치하에 상을 내는 걸 덕이라 한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그럼 선생님한테 뭐 받았다는 얘기야. 신하된 자들은 벌을 두려워하지만 한편으로 포상을 바란다. 그런 까닭에 군주가 직접 형벌과 포상을 관장한다면, 관장하다는 주관하다라는 거야. 신하들은 그 권위를 두려워하여 이론적으로 행동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간사한 신하는 그렇지 않다. 간신들은 자신이 미워하는 자가 있으면 군주로부터 형벌 권한을 얻어내 죄를 씌우고, 뭐야, 호랑이가 개를 이기는데 호랑이는 군주, 왕이라면 개는 간신이야. 신하들이야. 신하들이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을 자기 맘대로 노예처럼 부리고 수탈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호랑이를 무서워하지 않아서 그렇답니다. 호랑이를 무서워하지 않는 이유는 호랑이가 직접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무기가 필요한데 그래야 개가 안 깝치는데 그 무기가 뭐라고? 발톱과 어금니인데 그게 바로 형벌과 덕을 다시 말하면 벌 내리는 거와 상 내리는 것을 직접 해야 된다고. 그런데 자꾸만 상의 권리와 법에 벌 내리는 권리를 군주로부터 뺏어가지고 자기가 운영해서 자기가 호랑이 같은 무시무시한 존재가 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간신배들이다. 지금 선생님이 한비자라는 책이 제왕학의 성전이다. 성전은 성스러운 책이다라고 해서 성경책 바이블을 얘기하는데 제왕은 뭐야? 황제와 왕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학문이다라고 옛날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라고. 지금 선생님 지금 황제 없잖아요. 대통령 있잖아요. 물론 그렇지. 대통령 되려면 이런 걸 알아야 된다고. 아니 선생님 전 대통령 안 될 건데요. 대통령 안 되더라도 내가 누군가 위에서 조직을 운영하고 리더로서 내 권리를 행사해서 이 조직을 잘 운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유추해서 적용하자면 상과 벌을 선명하게 분명하게 적용하되 그것을 남한테 맡기지 말고 직접 책임지고 자기가 붙들고 서 있으라고. 그렇지 않으면 밑에 사람들이 지네 맘대로 한다고. 나를 무서워하지 않고. 왜? 호랑이가 무서운 건 어금니와 발톱 때문이니까. 오늘날 군주가 이처럼 상과 벌을 권한을 지어친이 직접 관장하지 못하고 신하의 말만 듣고 시행한다면 온 나라의 백성들은 모두 그 신하만 두려워하고 그 군주를 가볍게 여길 것이며 백성들의 마음은 군주를 떠나 신하에게 향할 것이다. 이것은 군주가 형과 덕을 잃었기 때문에 생겨난 환란이다. 무릇 호랑이가 개를 복종시킬 수 있는 까닭은 발톱과 이빨을 지녔기 때문이다. 만일 호랑이에게 발톱과 이를 떼서 개에게 붙여 사용하게 하면 호랑이가 도리어 개에게 복종할 것이다. 어떻게 된다는 거야? 군주가 신하 밑으로 긴다는 거예요. 사장이 부장 밑으로 길 수밖에 없다고. 왜? 권력을 내가 빌려줬더니 걔가 이제 호랑이인 척 하는 거지. 군주는 형과 덕으로 신하를 통제하는 자이다. 그런데 지금의 군주가 형과 덕을 신하에게 주어 사용하게 한다면 군주는 도리어 신하의 통제를 받게 될 것이다. 옛날 전상이란 사람은 군주에게 자귀야. 자귀는 벼슬 자귀라고 합니다. 복록은 월급이야. 벼슬과 월급을 요청하는 벼슬아치들에게 주었다. 그는 백성들에게 곡물을 퍼줄 때는 큰 말로 퍼주고 거둘 땐 작은 말로 하다 은혜를 베풀었다. 뭐야? 덕을 베풀었네. 신하가 덕을 베풀고 있으면 어유 우리 신하 백성들 사랑하는구나 라고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얘가 은혜를 베푼다면 이 은혜는 뭐라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가 베풀 수 있는 은혜를 얘가 뺏어서 해서 내 권력 중 하나인 덕을 뺏는 거라고.
한비자는 사람을 믿지를 않는 거야. 내 신하야, 내 명령에 받들어서 백성들 열심히 잘 다스리고 있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아니야. 신하가 내 밑에 있는 사람이 지 이름으로 국가의 것을 함부로 막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그러면 어떻다고? 나 욕먹이고 지 뜰려고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한비자라는 책이 선생님이 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지만 이게 너무 현실주의적이고 인간에 대한 신뢰가 없는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은 반드시 비판적으로 읽을 필요가 있어. 하지만 어떤 관점에서 보면 현실적으로 이런 것이 우리 세계를 작동하고 있는 어떤 하나의 인간의 그런 모습이기도 하단 말이야. 인간이 그렇게 아름답고 착하다고 순진하게만 생각할 수 없다라는 관점에서 한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시대가 춘추전국 시대라는 것이 그럴 시대야. 서로가 서로를 죽이던 시대니까. 이렇게 되자 제나라 군주 간공은 덕을 잃고 전상이 그 권한을 잡게 되었으며 간공이 시해당한 것이다. 결국엔 어떻게 됐어? 전상에 의해서 제껴지는 거지. 쿠데타가 일어나서. 자한이 송나라 군주에게 말했다. 포상을 받는 것은 백성들이 좋아하는 일이므로 왕께서 직접 하시고 형벌 받는 것은 백성들이 싫어하는 일이니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누군가가 내 신하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사장님, 아니면 회장님, 포상 베푸는 건 백성이 좋아하는 것이니까 덕은 직접 베푸십시오. 하지만 나쁜 소리 하고 혼내고, 업무 더 주고, 괴롭히고, 자르고, 감봉하고, 이런 거 백성들이 싫어하지 않습니까? 우리 구성원들이 싫어하니까 그 일은 제가 다 감당할게요. 저만 믿으세요. 욕은 제가 먹고요. 당신은 좋은 일만 하세요. 라고 하는 신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의 리더 입장에서 보면, 야, 이거 진짜 충신이구나. 내 오른팔이다. 한비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상 주는 거나 벌 주는 건 똑같다고. 상은 플러스 측면이고 벌은 마이너스 측면일 뿐이지 인간의 이기적 본성에 부합하게 줄 것이냐, 부합하지 않게 고통으로 뺏을 것이냐에 관한 것이라고. 인간은 상을 좋아하고 이익을 좋아하고 형벌을 두려워하니까, 고통을 두려워하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식으로 신하가 와가지고 제가 나쁜 악역 맞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하 뭐라고? 간신이라고. 그렇게 하자 송나라 왕은 형벌의 권한을 잃게 되고 자하는 이를 사용해 송나라 왕을 협박했다. 전상은 단지 덕을 베푸는 권한만 사용하고 간공을 시해버렸고 시해는 윗사람을 죽이는 걸 시해라고 합니다. 자하는 단지 형벌의 권한만 가지고도 송나라 왕을 위협했다. 그런데 지금 신하들 중에는 형과 덕의 권한을 모두 사용하는 자들이 있으니 지금의 군주는 간공이나 송나라 왕보다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신하들에게 협박당하고 살해당하거나 또는 국정의 실상을 보고 듣지 못한 군주가 형과 덕의 권한을 잃고 신하가 대신 사용하게 하고도 나라를 망치거나 위태롭게 하지 않은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다. 지방 분권하고 민주주의하고 다수결로 하고 이렇게 하고 백성 팀워크를 잘 유지하고 이것도 맞는 말이지. 이런 방식으로 하라는 것이 이제 공자 맹자 같은 왕도 정치가 이런 방식이잖아. 백성들 사랑하고 팀워크로 만들고 부끄러운 일 하면 예법을 가르쳐 부끄러운 줄도 알게 하고 교육을 통해서 내가 네 부모 같은 사람이다. 넌 내 자식같이 나의 말 좀 잘 들어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왕도 정치인데 지금도 그런 리더십도 필요하지 당연히. 그런데 한비자가 얘기하는 인간은 그렇게 순진하지 않아. 그러니 밑에 내 권한을 빼앗아서 좋은 일을 하려는 놈, 나쁜 일을 하려는 놈 직접 주지 말라는 거야. 위태롭다고. 얘네들이 이걸 가지고 공격할 수도 있다고. 자, 이 부분 옛날 한나라의 소후가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 이때 전관, 모자 담당하는 관리, 군주가 추워하는 것을 보고 군주의 몸에 옷을 덮어주었다. 왕은 잠에서 깨어난 뒤 흡족해하며 주위의 신하들에게 물었다. 야, 누가 옷을 덮어주었냐?
모자 담당하는 관원이 했습니다. 군주는 이 일로 전의 옷 담당하는 관리를 문책했대, 혼냈대. 왜? 전의에게는 죄를 준 것은 자신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어. 야, 네가 옷 담당, 내 옷 담당 관리인데 내가 춥게 자고 떨고 있는데 옷 덮어준 사실이 네가 아니라니, 다른 사람이라니, 너는 네 책임을 못했으니까 너는 벌받아. 그런데 전관한테 왜 문책했냐가 이 보사의 핵심이지. 전관에게 죄를 준 것은 자신의 직분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이거야. 자신의 직분을 넘어선 이유는 뭐야? 지금 내가 더 총애를 받겠다고. 내가 할 수 있는 내 영역의 일이 아님에도 나서서 지가 한 거지. 물론 결과적으로 는 따뜻했지. 춥지 않아서 좋았지. 행복했지. 그런데 누가 한 거야? 자신이 담당하는 일이 아님에도 직분을 넘어서서 그 일을 했다면 얘는 다른 일에도 자신의 직분을 넘어서 나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지. 추위에 떠는 것을 싫어하지 않을 사람은 없지만 다른 사람의 직분을 침해해 피해가 추위에 떠는 것보다 크다고 생각한 것이다. 예전에 월나라 구천은 아까 춘추 시대에 이게 월나라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오나라하고 둘이 전쟁을 맨날 하던 사이야. 그래서 오월 동주라고 하면 오나라와 월나라가 둘이 맨날 전쟁하는 원수인데 함께 배를 타고 간다. 그래서 원수끼리 협력할 때 아유 저 월동주 하고 있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등장인물이 월나라 구천이. 이 월나라 구천과 뭐 오왕 부차 함녀가 서로 이제 그 전쟁을 통해서 원수지간으로 이를 갈고 막 이랬었는데 그래서 와신, 상담 이런 한자 성어들도 여기서 나온 겁니다. 원수를 내가 복수할 것을 잊지 않기 위해 가시에서 잠자고 아주 이 쓸개를 맛보고서 내가 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원수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했다. 예전에 월나라 구천이 용맹함을 좋아하자 백성들 가운데에서는 죽음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많아졌고 초나라 영왕이 허리가 가는 여자를 좋아하자 도서 안에 음식을 먹지 않는 다이어트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제나라 환공이 남자를 질투하고 여색을 매우 밝히자 수조라는 자는 스스로 거세해서 후궁을 관리한 내시가 됐고 환공이 진기한 맛을 즐겨 찾자 여가라는 사람이 자신의 자식을 쪄서 진상했다. 참혹하죠. 연나라 왕인 작회는 어진 사람을 좋아하자 이 사람은 나라를 물려주어도 받지 않을 것처럼 거짓을 부렸다. 이 귀납적인 이 일들을 왜 얘기하는 거야? 군주가 어떤 일을 싫어한다는 것을 보이면 신하들은 작은 일이라도 군주가 싫어하는 것이라면 감춘다는 거예요. 왜? 자기 손해보니까. 군주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 것을 보이면 신하들은 능력이 없어도 있는 척 꾸미며 군주가 하고자 하는 일을 드러내면 신하들은 자신을 꾸밀 기회를 얻는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이 어진 것처럼 꾸며서 군주의 지위를 빼앗았고 이런 사람들은 군주의 기호를 이용해서 권력을 침범했고 그런데 결국엔 작회는 전란 때문에 죽음을 맞았고 한번 그 시체가 썩어 구더기가 문 밖에 나올 때까지 장사 지내지 못했다. 어떻게 된 이렇게까지 된 것은 무슨 까닭이냐? 그것은 군주가 자신의 본 마음을 신하들에게 빌려주었기 때문에 일어난 환란이다. 뭔 얘기야? 리더가 되면 한비차에 의하면 리더라는 사람은 자신의 본 마음을 딴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야. 내 속마음이 내가 품고 있는 이 마음이 다 이렇게 공개가 되면 그것이 무기가 돼서 내 자리를 뺏을 사람들이 많다고. 인간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왜 고전이냐라고 하면 인간은 어쩌면 그렇게 못 믿을 사람들이어서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못 믿기만 하면 또 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공자 맹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인의와 도덕도 중요하지. 신하들의 마음이 반드시 군주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오로지 이익을 귀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신하들은 군주 안 사랑한다. 내 그 직장에 혹은 내 공동체의 리더로서 내 그 팔로워들이 나 사랑해서 따라오는 게 아니라고. 이들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야 이익이 되니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런 사람들한테 내 마음을 다 까서 보여주면 그것이 무기가 되어 돌아와서 제나라 황궁처럼 이렇게 된다고. 아무도 믿지 마라. 지금 군주가 자신의 속마음이나 그 마음의 기색을 숨기지 않아서 그 군주의 권력을 침해하게 만든다면 그 신하는 이런 사람들처럼 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했다. 군주 자신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버려야 신하들의 본바탕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리더가 돼서 자기의 생각이 이게 옳다고 막 주장하지 말고 입 다물고 좀 있으라는 거야. 왜? 내가 이런 것을 좋아해. 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라고 자기가 계속 혼자서 리더가 떠들고 있으면 회의 시간에 대부분 자기가 이런 것이다. 이런 거 이렇게 따라야 된다고 막 하고 있으면 신하들은 다 그런 척 한다고. 군주가 자기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뭐가 옳은지 그른지 회의한다고 해놓고서 듣기는커녕 위에서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고 난 이 말이 맞다라고 그냥 말해버리면 아무도 입 다물고 얘기 안 하고 아첨하기 위해서 그런 줄 알고 그렇게만 따라간다고. 그러면 누가 똑똑한 놈인지 나쁜 놈인지 누가 착한 놈인지 누가 이런 사람들인지 그 신하들의 본바탕을 알 수가 없다고. 신하들이 본바탕을 드러내면 군주의 눈과 귀가 가려지지 않아서 나쁜 신하와 좋은 신하, 충성하는 신하와 그렇지 않은 신하, 능력 있는 신하와 그렇지 않은 신하가 구별되고 군주가 제대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 리더가 이 공동체를 잘 이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한비자란 책의 의의라든지 이 한비자 책의 배경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아마 좀 어려울 거야, 이런 말들이. 그런데, 어, 그래도 이렇게 넘기면서 이 책을, 물론 선생님이 이 책, 이 김원중 교수 번역으로 그랑아리라고 갖고 있는 책이 있어서 이걸로 선정했는데, 뭐 윤희처럼 무슨 만화책으로 된 한비자를 읽어도 좋고 한비자와 관련된 어떤 책을 선정해도 좋으니까 어, 도서관에 빌려가지고 아 한비자가 이런 얘기를 했구나 이런 것이 현재적으로 어떻게 적용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리더십을 얘기할 때 한비자를 꼭 얘기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끼고 이해하기 바라고 읽는 과정에서 이런 그 고전의 이런 산문들을 이렇게 좀 읽어보려고 하는 과정에서 아, 고전 읽기가 어려운 이유가 이렇게 어려운 한자어들도 많고 역사도 알아야 돼서 이게 고전 읽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하지만 이거 읽어야 내가 대학 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는 시간이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되기 바랍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모두 고생했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안녕.